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호입니다. 오늘도 태평양 법률협회 조성철 목사님을 줌으로 모시고 미국, 그다음에 큐바,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예. 그 요즘에 참 늘 목사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아무리 정치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그 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처럼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보이는 어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보셨어요. 네, 지금 정세를 봤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이 별로 이렇게 증거 없는 그런, 그러니까 자료 없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한치 앞을 이렇게 어떻게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예, 2개월이 예, 예. 지났는데 그러면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익스펙트 하지 않은 일도 막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을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예? 우리가 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지난 한 이틀 전에 이제 한국에서 조금 살다가 이쪽에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만나 뵀는데 어, 그분은 전혀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미국 사정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은 무조건 무조건 반대만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이제 저는 늘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또 지식인들의 그 올바른 자세인데 네, 어, 한쪽만 듣고 그 사람이 자기하고 혈연 관계였는지 지인이든지 어쨌든 무슨 관계든지 간에 그런 관계성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사는 2세, 3세, 미국에 사는 이민 그 가정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이제 저는 1.5세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70을 넘고 80, 90을 가는데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 아, 자기 자녀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녀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런 검증 없이 그걸 그냥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했을 때 과연 그 판단 내용이 정말 정확한가? 또 음, 자기의 생각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질문 딱 한마디만 하면 말이 맥혀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연구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에?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이기 그냥 때문에 들은 말. 그 다음에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속된 말로 트럼프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아니 왜 그 사람이 죽일 놈이요? 물론 저도 그분을 지지하지만 또 그분하고 또 생각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아, 싫어하는 것도 있고. 물론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늘 얘기했을 때 이제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실질적으로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은 예, 내가
판단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때는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혼돈되어지고 바른 생각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저는 주목할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앨런 머스크.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는 많은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정부 효율성 부서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쪽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수장을 맡게끔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한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뭐 네,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정세가 잘못되는 것은 이 불필요한 그 일꾼들을 너무 많이 채용했다. 그게 이제 현 정부의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는 연방 기관이라든가 특히 노동부 USAID라고 그러죠. USAID를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 인력을 감축을 주장했고 그대로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는 생산성이 낮은 정부 부분이 인력을 민간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USAID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USAID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밖에서 있어지는 그 문화 활동 어떤 인류에 그 도움 주는 거 이거 비롯해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필요한데 왜 불필요하냐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얘기지 다르게 뭐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그 동성애자 LGBTQ 교육에 대한 거기에도 펀드가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이런 거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끊어왔거든요. 근데 예, 그것으로 세이브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민주당 정책하고 공화당 정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은 많은 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게 그들의 정책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화당은 그게 아니라 좀 전략하자. 예?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서들, 사람들, 인력들을 이렇게 봐서 불필요하고 좀 얼마든지 이렇게 일반 사회 쪽으로 돌릴 얘기는 돌리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을 줄이자는 게 이제 공화당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컨서베티브는 항상 좀 세이브하자, 좀 저축하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일을 좀 이렇게 돈을 아껴 쓰자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음, 이제 민주당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민주당의 정책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 또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꾸 창출해내요. 창출해내면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소스는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세금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예? 음, 가스 세금도 올리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시장 세금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들 대형 회사들의 그 세금 그걸 너무나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보게 되면요. 캘리포니아를 떠난 그 많은 그 아주 주요
그 산업 그런 그 단체들이 다 다른 주로 다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도 또 세금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효율성으로 해서 그 본부가 텍사스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올해가 2026년도가 이제 중간 선거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네. 빌리어네어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그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하는 내용은 보면 무조건 엔타이 트럼프예요. 그러면 아, 엔타이 트럼프는 좋은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 이게. 없죠. 캘리포니아를 더 스트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재정이나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건 없어요. 예? 아,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이제 트럼프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은 또 지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네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는 전략이 없는 거야. 이게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지금 아, 캘리포니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그 한국인 목사님이 전직 한국인 목사님이 이제 2세나 3세 되지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다고 이제 나왔는데 어, 그것도 사실 그분도 어떤 특별한 정책이 없는 거라.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죠.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봤을 때 이분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거의 100% 이상 그 전략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예, 전략. 그러니까 그걸 가만 봤을 때 이게 성경 말씀에도 그래 올바른 말씀 아니에요? 적하고 싸울 때에 내가 적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지 안 한지를 미리 감지하고서 이기지 않으면 화친을 먼저 강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 전략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저는 이 앨런 머스크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건가? 궁금해요. 글쎄요, 이제 일론 일반적인 머스크 사람하고는 좀 다른, 예, 좀 다르죠. 예, 예, 그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뭐 잘못되느냐? 잘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꿈꾸는 사람들의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다 거의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실 미국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그런 내용을 했을 때 상당히 그건 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가 얘기한 것이 이제 2조 달러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스크는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그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2조 달러를 이거를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숫자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제 2조 달러는 게 2 빌리언 달러냐. 그거를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삭감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그 금액에 맞게끔 삭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게 정말 임파서블한 얘기예요. 아, 불가능한 얘기라고. 아, 왜냐하면 그 현지 이 하나가 이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필요한 부서까지 만약에 별반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삭감해 버리면 그다음에 민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민생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2조 달러의 그 삭감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디지털 킬 스위치라는 걸 얘기해 가지고 음, 그런 연방 계약에 대한 중앙 집중적 지불 추적 시스템을 구현해 가지고 정부 지출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재정비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뭐냐면 이제는 인간 이제 AI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속이고 사람이 이제 사기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예상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계를 통해서 현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그 세계를 다 이제 뒤집어 엎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어쩌면 좋을지도 몰라요. 부정들을 다 드러내니까. 근데 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안에 그 은혜, 그레이스라는 게 없어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 예를 아,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잖아요. 그럼 네. 얘기를 해가지고 사정이 이래서 그런데 좀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좀 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아, 이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기계하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이건 발작 없는 거예요. 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저 디지털 킬 스위치가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일했을 때 저는 이 PJI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 그러니까 타임 워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일할 때 스위치를 그 셀폰에서 스위치를 누르고 또 일 끝나면 스위치를 끄고 그래서 이게 도합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산해 가지고 제가 이제 파타임 그 주급을 받는데 예? 네.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ADP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 컴퓨터,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LA까지 가서 누굴 만나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옛날의 경우에는 드라이빙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 미팅을 2시간 하면 그 미팅 시간부터 끝나는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하거든. 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키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키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팅을 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려요. 예? 아, 잊어버리면 이제 끄지 않고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벌써 10시간, 12시간 넘어가는 거야, 이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끝나면 이거 꺼야 되는데 네. 그게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아, 4시간마다 무조건 점심시간에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팅을 하다가 4시간 음, 만에 어떻게 갑자기 데스크탑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펀치아웃 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데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앞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결국은 기계의 기계의 논리라든가 기계가 프로그램 되는 대로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걸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글쎄 이것 때문에 아마 또 트럼프 행정부에 많은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저 스페이스 X나 뭐 달 경제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테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이렇게 내놨을 때에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음,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2030년도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그 일렉트리카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적어도 캘리포니아예요. 미국 50개 주에서 전기차 차징 스테이션이 가장 많은 데가 것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그래요? 캘리포니아 했을 때, 이 캘리포니아 했을 때 전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현재로 그 테슬라 그 차징 스테이션이 다른 어느 주보다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만들지, 기계가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원리로 봤을 때는
너무 이걸 오버하는 것 같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뭐, 미래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그 말은 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아니, 결국은, 너무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럼 기계가 사람을 만드는 체계로 바뀌어지나?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게끔 만들어 놓으면, 아까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일하다가 어? 사람이 인간은 관계에 우리가 항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그 느낌이란 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의미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는데 기계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계를 예.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기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거를 어게인스트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윤리적인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윤리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캐릭터들을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지혜인데 여러분도 아담이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능력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올바른 건데 실질적으로 이 현대 사회를 봤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아, 곳에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 그러면 인간 복제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물론 좋아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당뇨병도 고치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건 사실인데 예? 음, 그게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쓰는 그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줄기세포도 그렇고 이게 이 태아가 그러니까 낙태된 태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 그 얘기가 뭐냐면 화장품 만드는 그 주요 되는 그 요소가 낙태된 아이들의 그 거기 나온 저 뭐랄까 스킨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아, 여성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전이 되고 결국은 인간 복제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뭐 동물들 복제하고 막 그러는 거.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그 여성들이 그 쓰는 화장품을 쓰지 마라.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에 와서. 그렇지만 예, 실질적으로 가만히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서 이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이제 그런 음, 이제 윤리적인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AI가 AI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AI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무슨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AI 챗 GPT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많은 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좋다고 얘기보다도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글을 쓰고 뭐 그렇게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제 타이틀을 쭉 넣어주고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와요, 거기서.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니, 과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논문 쓸 때에 도서실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고 그냥 연구하면서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거든. 네? 네, 그러니까 브레인을 사용 못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단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아, 제가 저도 얘기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나서 좀 쉬느라고 텔레비전 한번 잠깐 키면은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근데 아, 그렇게 그럴 정도로 드라마, 뮤직, 영화 할 것 없이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될 그 시기에 실질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게 과연 사람이 브레인이 발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요즘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예? 제가 책을 읽는 걸 보면 내가 타이틀 집어넣고서 거기에 대한 요점을 간략하게 네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 거야. 예. 그 책을 읽어야 됐거든, 책을. 그 책을 읽는 게 고난이에요. 고통이라고요, 그게. 그 많은 아, 시간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 없애니까 브레인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구글이나 아이폰에 일하시는 분들 그 직원들이나 그 임원들 보면요. 절대로 아이들한테 예? 이 셀폰을 주질 않아요. 아이패드나 셀폰을 절대 주질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어, 그러면 그 왜 그런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 한번 알아봤느냐 이게 예?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버렸어요. 자기네 자녀들은 어? 그 기계를 통해서 자기네 자녀들이 브레인 그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야, 그렇게 하면서까지 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일을 이제 하고는, 그런 일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우리는 걱정 안 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모르게 몰라도 테슬라나 아니면 저 뭐 스페이스X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인볼브 돼 있는 그 여러 많은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뭐랄까 그 AI나 이런 사용을 아주 금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그들의 그 브레인을 이제 말소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봐도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은 없어도요. 예?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가을에 볼리비아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 90명이 들어와요. 그 신학생들이 이 어, 줌으로. 줌으로, 근데 줌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각자가 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96명 중에. 어, 모두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줌이 되잖아. 어? 아, 그 와이파이가 통하는 데는 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강의를 줌으로 듣고 또 시험도 이제 왓츠앱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예? 사람의 그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이 물론 발전돼서 아주 좋죠.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그 볼리비아에 가서 그런 사람들 가르치려면 여기서 가면 비행기표에 체류비에 뭐 이것저것 돈만 계산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지. 만약에 줌으로 하면은 그냥 줌으로 들어오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그 더 많은 사람들 리치아웃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성품들이 하나 둘씩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감정이 없어져요. 이 전 세계.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식.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저는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기계화돼가는, 특히 미디어 시대, 기계화되는 디지털 시대, 여기에 사람들은 다 그냥 빠져서 사는데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 질서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뭔가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이게 어긋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점점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잠깐만. 왜, 감기야 떠나라. 이거 나중에 편집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늘 학생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한 건 사실이다. 그 음, 나는 바라기는 나의 살아 생전에 혹시라도 주님을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예? 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 날짜고 뭐 얘기했던 거 아니니까 난 이단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 예, 죽기 전에 살아 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평안함도 들지만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두려움과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예? 예,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나 행동을 보면은 아주 거지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냐 이게 이걸. 예? 야, 근데 그게 우리 나이도 나이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어쨌든 주님 만나는데 우리는 그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 최종 그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한다. 이 얘기는 내가 마음 푹 놓고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음, 우리는 삶의 종착역이 어딘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인생의 그 가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 말씀과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지방에서 나온 사람도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엔타이 트럼프만 부르짖으면 될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권자들이 말이 이제 투표를 해서 졌다 하더라도 예? 그 저기 선거에서 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자기가 스펜드한 거 돈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빌리언에는 자기가 돈 잃을 게 없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삶을 캘리포니아에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전략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엔타이 트럼프 그렇게 되면은 내 주위에 사는 불체자들도 같이 여기서 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를 살펴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리커버 했지만은 아직도 상당한 리커버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도 이제 그런 상황을 했을 때 트럼프가 엔타이 이미그랜트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상하게 해요. 미립국자하고 이민자하고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립국자인데 예? 미립국자인데 이 보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민자는 장르과 나 같은 이민자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칫 잘못 들으면 이민자, 엔타이 이민자, 그러니까 반이민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이민자 정책이 아니라 반미리국자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냐면 생각을 못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해. 예? 참, 책을 읽고 글을 써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귀에 쏠리겠다고 누가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팩트가 없이 예? 어디서 들었냐? 다 유튜브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듣는 얘기 가지고 하면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끊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은 그건 문제가 다르겠지만 소송을 안 건단 말이야. 그냥 지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의 유튜버들 가운데 이거 정확한 사람 한 서너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자료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해가지고 어, 사실 무근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따금씩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정체나 이게 다 비슷한 거야.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시간 내서 하는데 나까지 들고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연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조사 리서치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를 할 수 있지만은 대개 98%가 다 그냥 낭설이에요, 낭설. 근데 목사님,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식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배경으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거,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물, 그런 어떤 올바른 그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뉴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그 상식에서 이거 상식이 좀 어긋나다. 그럼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상식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 나쁜 것도 좋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은 거를 그렇잖아, 그죠? 좋은 거를 나쁘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혼동 시대에 우리가 더 점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유익을 위한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상식이고 뭐고 떠나서 일단 유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게 그렇게 그 아주 말씀, 잘 지적하셨는데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가 진실이 아니다. 다시 아, 말할게요. 예, 실제가 실제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예. 그러면 아, 요즘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 요즘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설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팩트가 요구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예? 예,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지 않느냐 했을 때 예, 예. 옛날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팩트 나오는 실제는 두 번째 치고 그 메시지의 중심을 보고 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예, 요즘에는요. 우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이 기아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 그 숫자가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은 이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라는 게 거기 초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음, 그런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설교 듣다가 그거 다 체크하는 거야. 팩트 체크. 예, 예,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9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했는데 실제로는 뭐 4,500명이 죽었다.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것 가지고 목사가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4,500명이라고 죽었다고 하는 그 팩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올린 그 사람의 견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세컨더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 들을 때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 보면 옆에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맞아. 예. 들어간 설교는 안 듣고 설교 듣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그다음에 그거 찍어가지고 그 팩트 책감을 체크하는 해.
예. 그러면서 팩트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목사를 비난하고 나서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현대 과학이 정말 야,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느냐 했을 때 도움을 전혀 안 주지 못한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게 걸림돌이 방해가 돼버려. 되는. 예. 방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의 의도는 뭐냐? 목사님이 물론 숫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도 그렇죠. 한쪽에 리서치했을 때 어느 한 방향에서 리서치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그렇게 언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 숫자를 이제 말씀하셨지 실질적으로 숫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그렇죠. 가지는 이 구약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그 연대수를 얘기하잖아요. 예, BC 뭐 500가 562년 뭐 530년 20년 그거 얘기했을 때 실수도 있을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그렇죠. 예, 예. 잠깐 실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그 연도수를 잘못 얘기했다고 저 목사 성경도 모른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 자체가 예? 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어떤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많이 그 신뢰를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신뢰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교회 와서 왜 교회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가 지금 이 현역에서 이제 교회 그냥 보통 교회에서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워? 좀 불쌍해 어떤 데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저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라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데는 너무 그냥 긴장을 넣어가지고 예? 이 양반이 올바른 그러니까 지식 전달할 거면 몰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냥 차라리 책을 읽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설교문을 읽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예, 예배 중심에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된 정보 전달이 잘못된 정보 전달이 옳다.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좀 바로 정하면 좋겠는데 이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가 무능력하다. 뭐 목사가 뭐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피곤한 거야 지금. 지금 현대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왜 참 그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 살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너무 세상 분위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행동과 말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앨런 머스크를 얘기하는 관점이 이제 오늘은 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 좀 보는 일반적인 뉴스는 다 나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그 다음은 큐바, 뭐 작은 나라지만 근데 이 큐바에 대한 그 얘기가 참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큐바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큐바가 결국은 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질수록 앞으로 큐바는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큐바가 대책이 있는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에 좀 예? 예? 미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예요? 미국하고 관계는 예, 쿠바는 옛날부터 예, 카스트로 있을 때부터 예, 여러분 이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힌 거. 어? 아, 빼낼 수 없는 그 가시가 거기 박혔는데 빼낼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아, 고통스러워요. 손톱 밑에. 예? 그처럼
쿠바가 미국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우선 첫째로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이 한국에서 이제 쿠바하고 이제 그 무슨 뭐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 예, 이북을 버리고 외교를 먹으니까 쿠바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건 공산국가예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공산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쿠바는 전적으로 구소련에 의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후르쇼프 있을 때에 그 핵 무기를 갖다 쿠바에 설치하려고 움직이다가 존 F 케네디가 그 완전히 그거 하면 3차 대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후르쇼프가 그걸 이제 돌려보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되는데 이제 일단은 쿠바가 그 어떤 그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사탕수수라든가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특별히 설탕에 대해서는 이제 쿠바 그다음에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배율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잘 됐는데 캐스트로가 죽고 그다음에 정치가 여러 번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왔는데 지금 쿠바는 완전히 케아스. 영어로 하면 완전히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그 한국말로 케아스가 뭐 아주 그냥 황당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름 문제가 우선 첫째로 있는데 지난주까지 각국 비행기 회사에서 통보해 가지고 쿠바에 제트 엔진 기름이 없으니까 우리를 거쳐갈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오지도 말라 이랬어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중에 저 쿠바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제 관광 아니야, 관광. 관광. 그러니까 관광인데 관광을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미국 비행기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 캐나다 비행기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캐나다 비행기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 왜냐면 이제 이 떠날 그게 없어요. 저 제트 엔진 오일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이.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로 캐나다 정부의 주요 인사가 지금 쿠바에서 원래는 다음 주까지 있으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날 바로 그냥 캐나다로 귀국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 뭐라 기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쿠바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허락 받더라도 20리터, 20리터니까 한 5.2 갤론밖에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 5.2 갤론 가지고 어딜 가고 뭘 합니까? 아무도 예? 못하지. 예. 그다음에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여행객이 급감소하고 전기 사용이 절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주 4일 근무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고요. 그럼 그다음에 북한하고 똑같이 학교와 되네? 학교와 대학은 임시 휴교, 예? 임시 휴교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참, 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까도 교통사정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트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선 모두 취소했고요. 음, 하바나시죠. 쿠바의 캐피털, 서울 같은데 하바나시 상황을 보게 되면,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그리고 전기 산발 자전거를 통해 음식 등을 유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 그 다음에 종종 20시간 이상 전기 정전. 이게 나오는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심지어는 가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그런데다가 이제 그동안에 저 뭐랄까, 기름을 어디서 조달받았냐면,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조달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 기름을 이제 쿠바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랬어요. 만약에 니네들이 쿠바에다가 기름을 전달하면은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멕시코도 못 가는 거예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쿠바라는 나라에 과연 이 나라가 존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미국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또 사람들은 그걸 또 원해요. 그 쿠바 사람들. 왜냐하면 여지껏 자기네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해봤잖아요.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어? 계속 매년마다 탈출하는 사람 너무 많고
탈북이 아니라 이제 쿠바, 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국민들이 먹고 살지 못하고 지금은 다 그냥 굶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쿠바가 이제 마치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이제 그 벽에 하나님께서 그 벽에 글을 써줬잖아요. 예? 그 글을 써놓은 거와 같이 이미 저울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 과언이 아니. 음. 쿠바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근데 망해가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가 다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국가, 공산당. 한국도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공산주의는 안 좋구나. 어, 또 사회주의도 안 좋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째서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망하기 아주,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은 그래도, 어? 그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그래도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깨어날 길이 없어서, 나올 길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가는 건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뇌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세뇌 공산주의나 교육. 아, 그렇지. 사회주의나 그 사람은 다 완전히 100% 세뇌예요. 세뇌시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눈앞에 보면서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엄연히 봤어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북 애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발전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했어요. 예? 야, 참 그건 이해가 안 나쁘군요.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세뇌 교육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이걸 미리 알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자, 아,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공산주의가 지금 80년 넘게 거의 100년이 가까우는데 만약에 공산주의가 인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소련이 붕괴되고 또 그다음에 계속 공산 국가들이 아니면 독재 국가로 변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그냥 망해버리는가 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일단 세뇌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들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 얘기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어 공부도 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 그 군부대에서도 아주 저 뭐랄까 장성으로 지내고 또 하면 뭐 고급 장교로 지내고 이런 아, 스타들 사람들인데 아니면 별 몇 개씩 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북에서 무슨 짓을 해도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북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예. 어,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다가 쇠뇌시킨다고 그러는데 종교는 쇠뇌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는 사람의 인류의 좋은 것을 위해서 또 사람의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쇠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쇠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 공산주의는 쇠뇌가 될 적합한 게 뭐냐면 그 교육하는 목적이 교육하는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쇠뇌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공산주의는 모든 게 평등하다고 해. 그죠? 평등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예, 뭐랄까, 그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 중국의 그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의 비리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로 왜 비리가 있느냐? 그때 뭐, 내 저기 먼저 온 사람, 저하고 만난 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대. 얘기하다 속으로 그 사람하고 악유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끝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십니까?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항상 세뇌당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의중, 자기 의견을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이거를 갖다가 자기는 기복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서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성경 말씀에 더해서 당신 말이 옳고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이 틀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역시 정세에 대해서 남한테 들은 거고 책으로 읽은 거고 본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도 남에게 들은 거고 본 거고 그런데 왜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서 막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싸우느냐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 이제 쿠바도 역시, 예? 쿠바도 역시, 그동안에 그랬어요. 저기, 루비오라는 그 국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예, 그 사람이 쿠바 출신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쿠바 출신, 쿠바에 여러 번 갔어요. 대화를 아, 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지금, 저 뭐라 할까.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뭘 준비하냐? 모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은 기껏해야 15분, 30분 안에 끝나요. 요즘 현대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현재로 그 쿠바의 상황을 봤을 때 쿠바가 과연 얼마나 더 생존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몇 가지 내용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인도적인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멕시코 국영 석유 선적도 중단된 상태 속에서 계속 물자 지원을 선편으로 보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기름만 안 보내지 다른 물자는 계속 굶어 멕시코 죽지는 않게끔 예, 예. 인도적인 도움은 그렇죠. 준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멕시코가 좀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도 지금 사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멕시코 사정 보면은 지금 그 중상류층은 잘 살지 몰라도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멕시코가.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약 카르텔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정부 요원들까지 다 매수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상군까지 내보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상군까지 내보내겠다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으면은 이 멕시코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제 시간 많이 갔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지금 여러 나라가,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 이제 뭐 그쪽에서는 뭐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컨트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이 완전 뭐 그 공산화돼 가거나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정치하는 사람들만 먹고 살겠다는 그런 취지가 이제 바뀌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째가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이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란 다음에 한번 이란 뭐 지금 이제 큐바. 근데 지금 한국
한국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무기징역으로 이제 갔는데 한국도 역시 미국의 컨트롤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저 트럼프가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만난 이야기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한국은 뭐 첨단 과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 전 세계에서 줄을 아, 섰대요. 그래서 호텔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는 여인숙까지 그냥 찾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 물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일방적으로. 그런데 저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로 지금 한국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빚이 더 늘어나는 거야. 돈만 찍어내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무슨 보조금이라고 막 나눠주고선 그러니까 특별히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 사람도 노인이에요. 그렇게 80난 노인인데. 모르지. 예, 그러니까 자기는 돈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예? 받아먹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빚을 당신 손자나 증손자들이 다 물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그 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해. 그러면 어, 저기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한국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에게 인베스트한 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물러나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또 미군 철수해도 상관없어요. 미군 철수해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 사람 제가 만난 사람하고 주장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제 남북한이 이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미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그냥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왜 그걸 생각 못 하느냐 이게. 미국이 예? 손해보고 오케이, 할 일은 오케이. 없는데. 미군 철수하잖아요. 그럼 이북이 쳐내려온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다 때린다고 미국을. 사람 그렇지. 때리면 서울 때리고 뭐 때리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 이제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선 민족만 죽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몰상식하게 일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나중에 나 죽으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이상 야릇한 고약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만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그건 아예 상관없고 나만 잘 돈 받으니까 좋고 나만 생활하면 좋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기 때문에 답답해. 내가 마두로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저기 트럼프가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거든요. 그렇죠. 말은 왜 자기가 당했으니까 1차 때. 마두로도 자기가 뭐 마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뒷면에는 이 사람이 부정선거 부정선. 때문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그다음에 브라질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사실. 아, 브라질도 그 자기네 부정선거 해가지고 지금 그 선거 국민이 원치 않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트럼프 자신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기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무엇이든지 안에 그 뭐 저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란도 대통령 죽었지만은 그 사람도 부정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부정선거는 손보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네, 이 그렇죠. 공료가 이미 다 돼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둘 리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어. 속이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안 편할 것 같아. 글쎄요, 안 편한지 모르겠지만 앞서 했지 않습니까? 세뇌받은 사람들은 예. 앞뒤 좌우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 앞뒤 좌우를 어떻게? 이재명도 세뇌 받았나? 그렇죠. 이북부터.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않고는 그 저렇게 사람 할 수가 있는 거 아닌데. 그리고 이재명 뒤에 또 거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뭐 그건 확인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사람 뒤에도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 이렇게 세뇌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지금 뭐저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는 걸 어떻게 해?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지금 한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못 보냐 이게. 음? 나 어쨌든 그 간에 문제는 오늘 30대, 한국 40대, 50대,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죠. 세뇌가 되고 또 주위에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뇌가 돼서 이게 몸에 배가지고 정신 상태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굴 통해서라도 그거를 다 드러나게 하고 결국은 그걸 정리를 하고 해결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베네수엘라가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큐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란도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조만간에 다 이게 뭔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런. 그럼 이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이 그렇죠. 제가 예? 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희망적인 얘기를 두 번 얘기하는데 예,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 그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완전 마르크시즘주의로 있던 그 목사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부흥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가지고 어, 돌아서서 이제는 완전히 그거를 깨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만도 두 사람인데, 예? 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기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자기는 막시주의고 레닌주의였고 전교조의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음. 남한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그걸 아, 거기에 파묻힌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하는 한국의 젊은 목사가 하나 있어요. 다, 아주 그냥 요번에 제가 만났는데 너무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상으로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이거 그런 다행이네.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이런 인물들을 많이 이제 일으켜 세우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성철 목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그렇게 행동거지도 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라도 태평양 법률협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또 한인들의 그 어려운 것도 잘 돌보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면서 이 정세도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데 참, 뭐,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 봐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또 군데군데 세우고 새로운 사람 또 이렇게 뽑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성철 목사님을 모시고 앨런 머스크 이야기, 큐바 이야기, 한국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국도 어,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더 요약해서. 예,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눴지만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저 판단을 보류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아, 내가 듣는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또 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 뭘 들었다 하고 또 해도 일단은 그 판단을 좀 보류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음, 다음에 내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내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신앙인으로서 이 세계 정세와 또 시사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내가 올바로 소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가 듣기 좋아서 내 생각하고 똑같아서 그냥 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은 그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를 말씀하고 계신가 그걸 음, 알고 그다음에 세 그렇지.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럼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거를 깊숙이 숙고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했을 때 말한 실수가 없게 됩니다. 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논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날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다 지식인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소리 지르고 싸워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음. 내 생각을 정리하시고 판단을 보류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생각이라고 이 시간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늘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주성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